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도승이 있었습니다. 이 도승은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한 일을 곧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승이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내려간 늙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인인 늙은 과부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쌀대박을 스님에게 정성스럽게 주는 것입니다. 스님 이거라도 공양에 잘 쓰세요. 제가 넉넉하지 못해서. 보살님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공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혼이 나고 출가해서 잘 살고 있지요. 두 아들이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한숨이십니까? 그런데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괴팍한지 아들들을 휘어잡고 삽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사나흘이 멀다 하고 저한테 와서 문안 인사했는데 드세 며느리들 때문에 이제 명절에만 온답니다. 손자 손녀도 보고 싶은데 이 며느리들이 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깐 발길을 뚝 끄는 게지요. 그래서 일이 한숨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도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소매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건네며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반지를 꼭 끼고 계세요. 그리고 급한 사정이 있으니 기니아리하기가 있다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대충 둘러대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두 아들과 손주들을 자주 볼 것입니다. 아니 스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가 쓴단 말입니까? 이거 하나면 논답이 100마직이나 될 텐데 안 됩니다요. 그러지 말고 받으십시오. 이 반지는 시주받은 것인데 쓰임이 일이 있을 줄이랴. 이것이 다부처님의 뜻입니다. 도승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떠났습니다. 과부는 도승이 말대로 금반지를 끼고서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투덜대며 과부의 집에 왔지만 과부의 손에 반짝이는 금반지를 보고는 금세 돌변하며 과부에게 예를 차리고 공손해졌습니다. 두 며느리는 금반지가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안감임을 쓰는 것입니다. 명절에만 볼 수 있었던 며느리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 맛난 음식과 새 옷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도 며느리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반지 때문에 왔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간 매일 시어머니를 보니 두 며느리가 정이 흠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금반지를 얻은 사연을 말했습니다. 실은 이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다. 스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둔 게지. 그러면 지금처럼 너희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아가들아, 난 이제 금반지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그러자 두 며느리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반지보다는 시어머니가 더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도승이 오길 기다리는데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반지를 돌려주며 스님, 이젠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공양하는데 쓰시지요.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스님은 금반지를 돌려받으며 마을 장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말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도승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장터에 자리를 펴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져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분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이야. 참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여인은 도승의 좋은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그날 제사를 지낼 음식 재료들을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다 조금만 듣다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지.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승의 이야기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워낙 긴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재미있었기에 사람들은 시간 갖는 줄 모르고 도승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준비하러 온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봐, 벌써 시간이 일이 된 것인가. 큰일이구만. 아니, 오늘 내다 팔나무를 아직 다 못 팔았는데.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가서 빨리 밥해야 하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네. 사람들은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에 당황하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거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지요. 도승도 날이 어두워지니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사 준비를 하나도 못 해놨는데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빨리 가서 준비해야겠다. 제사를 준비하러 시장에 왔던 여인도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제사 음식들을 차릴 재료들을 구하려고 장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상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큰일이야. 어쩐단 말인가. 시아버님 제사상을 차릴 재료를 하나도 구하지 못했네. 여인은 그렇게 터벅터벅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온 부인을 본 남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오? 제사 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당장 제사를 지내러 동생들이 올 것인데 빨리 제사상을 차리시오. 그러니 여인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만 유명한 도승의 말씀을 듣느라 음식 재료를 하나도 사지 못하고 일이 늦어버렸답니다. 어쩌지요? 그러니 여인의 남편이 무척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소?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이제 곧 동생들이 올 터인데 근데 무슨 낯으로 동생들을 본단 말이오? 참으로 어이가 없구려. 이런 경우가 어딨소?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친정에 가 있든 어딜 가든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집에 들어오려거든 도승인지 뭔지 하는 자의 뺨을 때리고 돌아와야 할 것이오. 여인은 남편에게 애원을 해보았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연이 이웃들의 입을 통해 온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큰 소나무 아랫집 김씨네 말이야. 글쎄 부인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스님 뺨을 때려야 한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던 도승이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날 내 이야기가 너무 길었구나.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깨져버린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도승은 여인이 잠시 묵고 있다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김시댁 부인 계십니까? 아니 스님,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참으로 또 뵙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도승을 보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승이 함께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마을의 중심가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스님께서 무슨 연유가 있으신 게죠? 부인은 도승을 따라 마을의 장터로 갔습니다. 이야기 잘하는 도승이 나타나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오셨다.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스님이 여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들이 떠올라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약간의 충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러더니 여인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희 뺨을 세게 한 대 쳐주시면 생각이 안 나던 이야기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그리 말하니 여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제가 스님의 뺨을 때리겠습니까? 그리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하자 이유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두릉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찌 스님의 뺨을 때린단 말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럼 한 대만 걱정 마십시오. 소승이 이래 배도 무해가 깊어서 여인의 손에는 끄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리시기 전에 이걸 바르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뺨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손에 든 참기름병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스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스님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손바닥을 높이 들자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스님에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웅성대는 것입니다. 저 김신의 부인이 빨래하다가 방망이로 강가의 바위들을 죄다 부숴놨다던 장사 부인 맞지?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마을 사람의 이야기가 스님의 귀에 들려왔을 때는 이미 스님의 얼굴과 여인의 손바닥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차했습니다. 힘이 장사인 부인인데 거기다 손에 참기름까지 발랐으니 큰일 아니겠습니까? 쫙 소리가 장터에 모인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뺨을 맞고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스님 제가 나름대로 살살 친다고 친 것인데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스님을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스님에게 달려와서 상태를 보니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지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미안해하고 있는 부인을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마을 사람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로 뺨을 맞아야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맞습니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살살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지요. 어찌 뺨 맞는다고 이야기가 생각나겠습니까? 단지 저로 인해 깨진 가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긴 이야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스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댁 부인이 스님의 뺨을 때려 스님이 기절한 사건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시 부인을 찾아가 용서해주고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님의 지혜로 가정을 지키고 화목하게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런 스님보다는 서로서로가 가정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남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